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롱게임이라는 책입니다. 도리 클라크 지음, 김연정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성공에 이르는 길은 첫째, 의미 있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 즉 성공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성공은 많은 사람의 목표인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 폭넓게 생각한 다음 그 고민을 삶에 녹여내야 합니다. 둘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끈기 있게 신중하게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척이 느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누적되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롱게임을 하면서 단기적인 만족을 지향하고 불확실하지만 가치 있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고 빠르고 피상적인 것이 우선시 되는 세상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책은 끝까지 해내는 승리자들의 전략적 사고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기 일과 삶이 더욱 발전하기를 원하며 결과를 얻기까지의 어려운 길을 기꺼이 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20%의 시간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롱텀 전략을 소개하면서 재능이 없어도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모두 롱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지치지 않고 지속하기, 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10개의 룰 속에 담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게 보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10년 후가 기대되는 인생 리셋의 10가지 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룰 1. 바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바쁨을 숭배하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일정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당장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초대, 줌 회의, 프로젝트 회의, 팔로업 회의, 브레인스토밍, 조언이나 소개 요청 등 요구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몇몇 요청에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전부 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공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좋은 제안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일지라도 바쁨을 숭배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역시 그 방향을 따를 거라는 점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달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명확할수록 일정을 통제하기가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에 맞는 선택을 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룰 2. 좋은 제안도 때로는 거절한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감각을 넓혀 지금의 선택을 1년, 5년 혹은 10년 뒤에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 물어봄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스쳐가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못해도 되는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월등히 잘하고 싶다면 못하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평범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요청들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청은 거절하면 됩니다. 일의 중요도나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일일이 들어오는 요청이나 기회를 매번 새롭게 관찰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4가지 질문을 활용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2. 기회 비용은 무엇인가? 3. 물리적, 정서적 비용은 어떠한가? 4.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 후회할 것인가? 아주 좋은 기회와 아주 나쁜 기회를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만 수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룰 3. 좋아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찾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인스타그램 피드가 예쁘게 찍은 음식 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음식 평론가가 되거나 케이터링 회사를 설립하거나 식료품 회사를 브랜딩하는데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늘 팟캐스트를 듣고 친구들에게 새로운 팟캐스트 채널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직접 나서서 업무용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회사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붙잡아 두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관심사라도 1시간을 투자해 자료를 읽거나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관심을 가진 일을 성급하게 삶의 목표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먼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관련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거나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거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도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시간이 흘러도 관심이 유지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관심사를 걸러내고 반짝이는 물건 증후군의 유혹에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잘 모르거나 예전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때로는 처음 시작한 동기를 상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는 수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면 더욱 꺼려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 납득할 만한 변명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꼭 맞는 타이밍이라는 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은 언제든 생길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들은 그대로 방치될 것입니다. 롱게임은 우리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서투른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때론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룰 4. 내 인생의 시간 포트폴리오를 짠다. 구글이 2004년에 상장했을 때 이들은 20%의 시간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IPO 공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정규 프로젝트 이외에 20%의 시간을 써서 구글에 도움이 될 만한 일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이 될 것입니다. 구글의 놀라운 진보는 많은 경우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 뉴스와 지메일은 20%의 시간을 활용해 만들어진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3M에서 만든 것입니다. 3M에서는 직원들에게 15%의 시간을 혁신적인 활동에 쓰도록 했고, 이를 통해 포스트잇 메모장 등을 만들었습니다. 20%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 업무에 필요한 시간 외에 추가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글의 20% 시간 전략의 비밀은 실제 시간은 120%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젝트는 정규 업무 100%에 더해 추가 20%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통계에서는 오로지 10%의 구글 직원들만이 20% 시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즉, 대다수는 매일 주어지는 업무를 해나가는데 급급하다 보니 20%의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고 그러한 노력을 들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건 확실합니다. 자율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기이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틈틈이 20%의 시간을 만들어 둔다면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할 기회도 생깁니다. 룰 5. 탐색과 집중의 사이클을 만든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인맥과 기회를 탐색하고 집중과 실행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커리어 파도 타기를 통해 아래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1. 배우기. 원하는 분야에 관해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2. 만들기. 배운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세상에 돌려줍니다. 3. 연결하기. 활동 분야에서 인맥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커뮤니티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4. 수확하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면 이제는 열심히 일한 보상을 즐길 차례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사이클을 시작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룰 U. 시간과 관계 레버리지로 퀀텀 점프를 한다. 중요한 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요.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 멀티태스킹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일주일에 추가로 48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비판하곤 하는 잘못된 멀티태스킹은 병행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이메일을 쓰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화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논리적인 문장을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멀티태스킹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하기, 비즈니스 고객과 연극 공연 관람하기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한 뒤에 멈춰 섭니다. 아주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의 활동을 지렛대로 이용해 하나 이상의 가치를 끌어낸다면 시간도 노력도 절약되고 생산성은 높아져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일정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마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돌을 던져 2마리 이상의 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룰 7.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사람과 만나다. 네트워킹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영속적인 것입니다. 업계의 나쁜 평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단기적이고 업무적인 네트워킹이므로 우리 능력이 허락하는 한 이런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나쁜 네트워킹의 특성입니다. 진정한 네트워킹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나쁜 네트워킹을 일반화해 인맥 관리를 회피하는 핑계로 씁니다. 반면 장기적 혹은 영속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킹을 한다면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게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네트워킹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대에게서 이득만을 취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줄 수 있는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전략과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룰 8. 끝까지 해내기 위한 회복력을 기른다. 자꾸 목표와의 거리를 재고 있으면 시간은 낭비되고 행동은 주춤합니다. 전략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만 증폭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집중을 되찾고 목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스스로 단련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이루어낸 롤 모델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단순히 넉넉고 바라보거나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나간 경로를 깊이 관찰하여 성공할 때까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방법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임라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두루뭉술하게 적기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적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시점이 되면 낙숫물처럼 작고 간헐적으로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공인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룰 9. 실패에서 기회를 찾는다. 아무리 성공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큰 목표를 세우면 때로 벽에 부딪힙니다. 비이성적인 감정에 자리를 내주거나 실패로 인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더 큰 실망감에 빠지면 자신을 비난하고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거나 순간 반짝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전략으로 바꾸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너무 일찍 경로를 바꾸기보다 우리가 직면할 장애들을 극복할 방법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정해두면 물러서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 친구와 동료의 지원을 요청하면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해집니다. 목표는 크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번 달성한다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을 수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 완전히 멈추거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든 다른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물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도중에 마주치게 될 장애물을 기어 오르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완전히 돌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잘해야 합니다. 타수도 중요합니다. 기회가 적으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성공할 기회를 여러 번 가져야 합니다. 실력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룰 10.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해 장기적인 사고를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1. 아주 작게 시작하라. 목표는 전체를 두고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시작하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고 성공을 향한 길이 다져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라. 일의 진척이 느려지거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실망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거나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봐야 합니다. 3. 목표에 제한 시간을 설정하라. 제한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시스템과 절차를 갖춘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흐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는 변화의 기복을 견뎌라. 이를 잘 넘긴다면 타인 혹은 우리 스스로 상상했던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성취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조금씩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또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롱게임 승리 공식은 흥미지향적 목표 플러스 장기적 사고 플러스 작은 실천으로 이 책 롱게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롱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